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높여줄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에 참 호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장 후반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 좀 불안불안했죠. 상반기 내내 이어졌던 중국 경기 둔화 우려는 결국 8월에 악재가 되었고요. 가파르게 올라가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 또한 걱정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증시에 빨간불이 켜진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황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생각해보면 황 대표님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중국 이슈가 등장했는데 지금 이 이슈가 더 커진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신용등급 강등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디플레이션 공포가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게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7월 산업 생산이 3.7%인데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요. 또 소매 판매도 2.5%인데 예상치가 4%다 이렇게 나왔고 지금 또 가장 지금 놀라운 게 20대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다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2분기 중국의 GDP가 지금 6.3%인데 이게 시장 예상치 7.1% 하회하는 거고 올해 전체 GDP 성장률도 6%에서 4%로 낮춰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부동산 부실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면은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국이 지금 급격하게 지금 급작스럽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화면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늦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5조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 긴급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대응 전략을 좀 미리 세워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때 먼저 긴축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영향을 주잖아요. 특히나 이번에 컨트리 가든 사태 보게 되면은 2021년 헝다 사태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중룽이나 비구이안 그다음에 완다까지 디폴트 연쇄설 이제 얘기가 좀 들려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채 규모를 한번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헝다의 부채 규모가 당시 헝다 사태 때 368조였고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비구이안 같은 경우에는 부채 규모가 262조 정도로 지금 부채 규모로만 봤었을 때에는 부채 규모는 좀 낮아 보입니다만 진행 중인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우리 비구이안이 3,000개 정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헝다에 비해서 4배 많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업만 따져봤었을 때에도 지금 거의 규모로는 동등해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폴트 연쇄설이기 때문에 중룽, 그다음에 완다, 기타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까지 따져본다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 사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현금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 현금들을 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포지션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 이제 중국 쪽에서 연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증시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경제도 결국은 불안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앞으로 남은 대략 5개월 정도의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증시에 먹구름이 끼는 변수로 부상하게 될까요? 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의 지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별로 본다 그러면 반도체나 석유화학, 화장품 이런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요.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중국 의존도가 2015년도에 한중 FTA 체결할 때부터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한때는 35%까지 비중이 높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 교역량의 20.9%. 올해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19.6% 정도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6월, 7월 달에 무역 수지가 흑자고 났다고 하는데 그게 수출이 증가돼서 난 게 아니라 수입이 급감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이 될 때 기업 실적 또는 산업 실적에 대한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이제 무거운 이야기가 연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미국 쪽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요, 미국이 하반기 되면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은 이게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년부터 이제 또다시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겠느냐. 긴축이 길어질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증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네, 일단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 미국에서 FOMC 회의록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록에서 얘기들을 살펴보자면 긴축이 앞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들과 함께 인플레가 현재 장기적인 목표인 2%대를 웃돌게 되면서 인플레 상승 위험성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긴축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긴축의 시기를 좀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번 FOMC 회의록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우리 S&P나 나스닥이 좀 올라가주는 데 있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우리 낙관론적인 얘기들과 함께 조금 올라왔었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매파적인 보고서들, 그다음 매파적인 발언들의 힘을 좀 키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버리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기적으로는 조정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중장기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경제 지표들과 그다음에 연준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부분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도 무너지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하나 마일스톤 무너지면은 그 다음은 2,400, 그 다음은 2,000 간에 나중에는 뭐 1,000 간에 이런 얘기가 연이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 보면은 또 그래도 반등이 제법 세게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나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있는 위치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장 초반에는 우리 미국이 어제 어떻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침에 시초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장중에는 우리 미선물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조금 움직이는 부분들을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고 좀 저리 치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에서도 좀 힘든데 아무래도 양시장 선물과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들이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하락은 아무래도 중국도 힘들고 그다음에 미국도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게 이제 그동안에는 좀 개인들이 많이 받아내고 있다가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우리 기관들이 또 매수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으면서 우리 기관과 개인들이 조금 받아내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락이 있더라도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러한 조정들은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는데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좀 안 좋은 종목들을 물을 타버려서 비중이 커져버리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안 좋은 종목은 좀 잘라내면서 현금들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초전도체 같은 종목들이 오늘 또 빠져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잘라내고 앞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앞으로 전망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단기 조정 이 하락장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표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장 불안감은 있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판을 짜자 이런 개념으로 네.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외국인 매도세 이게 계속 불안한 요인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를 개인과 기관이 받아쳐줬다라고는 하지만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이 사줘야지 그때서야 쭉쭉 가는 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황 대표님, 외국인 언제 컴백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8월 현재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8월 현재까지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5.5% 하락을 했어요.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7.5%까지 하락폭이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이동안에 6%나 급등했는데요. 1,340원대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기관이 매도 이 8월 달에 코스피 쪽에서 3조 원이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한번 지금 자료 화면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외국인은 3,800억 정도밖에 안 팔았고요. 기관이 3조가 넘게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상치를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300원대 초반까지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9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좀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적인 측면을 본다면 제가 최근에 그 테슬라의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도 계속적인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도 3% 가격 인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완전히 꺾어졌어요. 예,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지금 보면 최고가가 299달러에서 138달러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3분기에 과연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나 또는 완성차 업체들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전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기 하강에 3분기 기업 실적이 만약에 2분기에 피크아웃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3분기의 주식 시장도 역시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황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윤 대표님께서는 좀 어려운 와중에도 희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자, 우리 증시에 있어서 이 어려운 그늘 아래서 작은 불빛 같은 희망 혹시 뭐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나와 있던 악재들을 오히려 조금 이제 앞으로 호재성으로 조금 풀어내 보면은 우리가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장기화가 지금처럼 막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PI 지수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지표만 조금만 나오게 되면 투자 심리는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가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상승 동력을 다시 한번 더 되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었던 중국 얘기를 다시 한번 더 뽑아보자고 하면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 연쇄 디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우리 헝다 스탯들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본다면 중국에서 이번에 조금 늦긴 했지만 금리 인하 등
굉장히 또 다양한 정책들을 또 펼치게 되면서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중국에서는 연쇄로 터지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카드들을 꺼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으로만 본다면 우리 중국과 미국 둘 다 어쨌든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흐름들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승 경력을 다시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는 이 수급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무언가는 지금 떨어져 있는 아마 좋은 종목들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적인 가치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런 시장에서 좀 힘들게 살아가시지 말고 좋은 종목들 천천히 매집한다, 천천히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밑으로는 짧게 잡지 마시고요. 아예 넓히면서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문제를 다 풀어내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수를 잘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장에서 더 좋은 단가에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지금 시장을 너무 어렵게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락장을 오히려 잘 이용을 해서 상승장의 큰 기회로 만드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힘들었던 나날들 훌훌 털어버리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표님 말씀이 투자자들에게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한 장세에서 투자자들 역시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담고 가야 될지 살짝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대표님이 눈여겨보는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기업적인 가치가 크게 변화가 없고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앞쪽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들을 봐야 또 그러한 희망들을 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대덕전자와 그다음에 심택이라는 종목이 있는 우리 PCB 기판 관련되는 종목들에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와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 때문에 앞쪽에서 막 큰 상승폭을 좀 불러왔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3, 4분기 때는 실적들이 좋지는 않아요. 오히려 적자 전환하거나 실적이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그래서 어닝 쇼크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 FC, BGA향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천천히 시간대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을 다시 한 번 더 끌고 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들이 아닌 떨어져도 내가 부담 없게 앞으로의 미래적인 전망을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우리 대덕전자, 심택 같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마침 종목도 좀 떨어져서 낮은 단가를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처럼 낮은 단가에서부터 잘 매집을 해서 추후에 우리 기업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같이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짜주신다면 현재 이러한 시장들 저는 어렵지 않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황 대표님은 혹시 어떤 종목군 생각하십니까? 저는 AI 반도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이따가 주식 스포일러 시간에 겹치게 될 것 같아서 이따 주식 스포일러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잠시 후에 공개되는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